키키올릭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질퇴하십시오. 2023년 첫 번째 유튜브니만큼 2023 시즌 그랜드슬램 우승자 예측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만 하겠습니다. 여자는 이게 사실 시즌 1년을 전망하는 게 요즘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 이변이 많아서요. 물론 이가 12용 테크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여겨지지만 유나이티드컵에서 제시카 페골라한테 완패하는 걸 보면 아직은 섣부른 예상은 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 테니스는 좀 다르죠. 나달과 조코비치라는 투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 신계의 영역에 근접한 인간계 수문장들이 꽤 뚜렷합니다. 1월 첫째 주 유나이티드컵과 아들레이드 오픈을 면밀히 살펴본 바를 토대로 당장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우승 후보들을 추려보겠고요. 내친 김에 롤랑가로스와 윈블던, US 오픈까지 챔피언을 미리 섣불리 예측해보겠습니다. 우승자 예측, 더군다나 앞으로 몇 개월 뒤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건 사실 난센스인데요. 재미로 하는 예측이니 틀려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우승 1순위로 꼽히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우승하면 기쁨 2배입니다. 자, 그럼 호주 오픈 우승자부터 꼽아봅니다. 키키올릭의 픽은 조코비치입니다. 솔직히 뭐 예측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조코비치가 10번째 호주 오픈 우승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폼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 경쟁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코비치가 아들레이드 오픈 준결승전에서 메드베데프를 6대3, 6대4로 이겼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작년까지는 좀 헤맸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날카로워졌거든요. 그럼 메드베데프를 2대0으로 쉽게 이긴 것인데요. 지금 조코비치의 테니스 능력은 좀 과장돼서 말하자면 사기 캐릭터입니다. 너무 완벽해요. 이거는 만화에서나 가능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리턴이 강한 선수는 서브가 약하고 포핸드가 강하면 백핸드가 약점, 베이스라인 랠리에 강하면 네트 플레이 비중이 적게 마련인데 이런 상식적인 선수 기준들을 다 망가뜨린 게 바로 현재 조코비치입니다. 특히 서브, 가장 조코비치의 기술 가운데 과소평가되고 있는 대목인데요. 조코비치가 메드베데프와 2세트 4대3으로 앞선 상황에서 30-40 브레이크 포인트에 몰렸습니다. 거기에 첫 서브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조코비치가 이 대목에서 시속 200km 세컨 서브를 메드베데프의 포핸드 쪽으로 꽂아 넣어버립니다. 자, 같은 상황에서 메드베데프도 똑같이 200km 육박하는 강한 세컨 서브를 넣어봤지만요. 두 번 다 더블 포트를 기록하면서 허무하게 게임 세트를 내줬거든요. 조코비치의 서브, 페더러의 전성기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하고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조코비치 호주 오픈은 거의 자신과의 싸움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조코비치는 거의 커리어 통틀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2015년 최전성기보다 오히려 서브에 대해서는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경험과 관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서 게임 운영 능력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체력은 여전히 젊었을 때 못지 않습니다. 호주 오픈에서 작년에 코로나 백신 문제로 못 뛰었는데요. 그만큼 조코비치의 우승에 대한 갈증, 승부욕 이런 것들은 더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는 호주 오픈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자, 2순위는 저는 메드베데프를 꼽겠습니다. 메드베데프가 비록 조코비치한테 애들레이드 오픈에서 졌지만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어설픈 세컨 서브 더블 폴트만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주 오픈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만 합니다. 자, 3순위는 디펜딩 챔피언 나달을 꼽습니다. 유나이티드컵에서 2패로 짐을 쌌지만 게임 내용이 지난해 투어 파이널스 때보다는 한결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달을 메이저 대회 5세트에서 어지간하면 이길 수 없는 건요. 조코비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다리 부상으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세계 2위지만 1번 시드를 받는 것도 아마 나달이 결승까지 오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자, 스웨덴의 테니스 전설이자 유로스포츠 해설가인 매츠 빌랜더는 나달이 작년 멜버른에서 우승한 경험과 기억이 굉장히 자신감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남반구 호주의 뜨거운 햇살이 나달의 톱스핀 포핸드에 바운드를 더 위력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나달을 조코비치와 함께 두 명의 우승 후보로 꼽기도 했는데요. 저는 3순위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다음 프랑스 오픈 우승자 예측입니다. 나달 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조코비치를 1순위로 꼽겠습니다. 자, 조코비치의 현재 몸 상태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거장의 마지막 전성기 이거다로
기회로 여겨집니다. 로저 페더러가 2017년 36살에 보여줬던 불꽃 같은 메이저 2승, 그리고 라파엘 나달이 작년 2022년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을 연달아 제패한 36살. 이제 조코비치가 그 차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여름 36세에 접어드는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을 우승한다면 이어지는 두바이와 북미 하드코스 시즌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고, 특히 지난해 나달에게 뼈아프게 완패를 당했던 롤랑가로스 세 번째 우승을 위해 칼을 갈고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조코비치를 나달보다 더 프랑스 오픈 재패 가능성이 높게 보냐? 조코비치의 배고픔 때문입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서 조코비치는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입국이 또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US 오픈 출전이 다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작년처럼 윈블던에 우승하고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랭킹 포인트 1점도 못 얻었던 그런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조코비치의 투지와 오기를 드높여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코비치가 프랑스 오픈 때까지는 초강세를 유지해서 두 개의 메이저 트로피를 한꺼번에 들어올릴 것 같습니다. 작년 나달처럼요. 이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 우승 후보 2순위는 당연히 흑신 나달이 되겠고요. 다만 나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에이징 커브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 클레이 코트 시즌 모든 대회를 휩쓸어버리는 과거 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올해도 어려울 것이고요. 롤랑가로스에서 물론 나달을 이기는 건 하늘의 별 따기겠지만 조코비치와 4강 혹은 결승에서 만난다면 저는 이번에는 조코비치 쪽에 걸겠습니다. 올해 프랑스 오픈에서 나달이 나이가 37살이 되고 맙니다. 37세 극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롤랑가로스 우승이다. 그건 정말 나달 인생 최대의 업적이 또 될 것이고요. 자, 롤랑가로스 우승 후보 3순위는 저는 치치파스로 했습니다. 유나이티드컵에서 치치파스는 베레티니와 초리치 등 난적들을 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래 클레이 코트에서 강한 치치파스이기 때문에 나달과 조코비치 다음 가는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승을 하려면 나달이나 조코비치를 이겨야 하는데 이건 참 너무 어렵죠. 이제 윈블던입니다. 조코비치가 논리적인 흐름상 당연히 1순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는 과감한 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카라스가 윈블던 우승한다. 여기에 걸겠습니다. 알카라스는 이제 19살을 넘어서 20살이 되는 과정인데요. 역시 10대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면 그렇듯이 부상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호주 오픈을 기권을 했지만 분명히 회복은 될 것이고, 당장 클레이 시즌에서 작년과 같은 엄청난 페이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윈블던이 열리는 그때쯤 알카라스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겁니다. 잔디 코트에서 경험이 일천한 알카라스가 조코비치, 나달, 키리오스와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까지 차지한다. 저도 압니다만 그 누가 알카라스가 최연소 세계 1위 기록을 달성할 줄 알았겠습니까? 다만 이번에는 저 손목까지 걸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윈블던 우승 후보 2순위는 조코비치입니다. 왜 제가 7번이나 윈블던 정상에 오르고 2018년부터 내리 4연패를 한 조코비치를 우승 후보 2순위로 내렸냐면요. 조코비치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만약 호주와 프랑스 오픈을 동시석권한다면 조코비치의 배고픔, 우승에 대한 갈증도 약해질 것이고, 따라서 저는 조코비치가 윈블던에서까지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 호주와 프랑스 오픈을 동시 정복한 조코비치가 바로 윈블던 32강전에서 탈락했죠. 윈블던 우승 3순위는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을 꼽아보겠습니다. 잔디 코트는 역시 서브가 강한 선수가 유리할 것이고, 알리아심은 잔디 코트에서 매우 잘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적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예측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US 오픈이 남았는데요. 이번에 저는 메드베데프의 부활을 예상합니다. 메드베데프는 사실 이미 조코비치, 나달 이런 선수들의 근접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끈끈한 수비, 탁월한 베이스라인 랠리 능력, 그물망 리턴, 그리고 정신력과 체력까지 가장 나달, 조코비치가 형성한 신계에 근접한 인간계 대들보였습니다. 다만 작년에 메드베데프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호주 오픈에서 나달에게 리버스 스윕 패배를 당한 후유증,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실제로 윈블던에 초대받지도 못했죠.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메드베데프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때가 됐고요. 그 무대는 역시 자신이 한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US 오픈이 될 걸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2순위는 치치파스를 꼽아보겠습니다. 왠지 저는 이번 시즌 치치파스가 1낼 것 같기도 합니다. 유나이티드컵에서 치치파스는 초리치, 베레티니 이런 선수들과 풀세트 접전을 벌이면서 이겼거든요. 이런 근성의 승부를 펼쳐야 하는 지점에서 치치파스는 상당히 그동안 약한 멘탈적인 면모를 보이곤 했었는데 이제 치치파스도 24살에 접어들었고 성숙했다 이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치치파스의 들쭉날쭉한 멘털만 제거된다면 그는 단연코 투어 최상급의 선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치치파스의 포핸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무기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약점으로 꼽혔던 리턴에서도 최근에 블럭 리턴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미묘한 상승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US 오픈 우승 후보 3순위는 홀거 루네를 꼽아보고 싶은데요. 작년 하반기 실내 하드코트에서 보여준 루네의 기량이라면 US 오픈에서도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19살이기 때문에 올 시즌 호주와 프랑스, 윈블던 등을 거치고 나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한 뼘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루네이기 때문입니다. US 오픈 때쯤 되면 우승 후보로 꼽아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알카라스가 작년에 이 과정을 거친 끝에 US 오픈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키키올렉의 2023 시즌 남자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론과 비판 예상합니다. 댓글로 기탄 없는 지적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제 예측대로라면요, 조코비치가 메이저 23회 우승 달성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그랜드슬램 타이틀 보유자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스 고트 논장에서 한 발 많이 앞설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마치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펠레, 마라도나와 같은 반열에 오른 것처럼 조코비치에게도 2023 시즌 메이저 타이틀 획득이 페더러 나달과의 테니스 고트 경쟁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조코비치가 고트 단독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온 호주 오픈 타이틀부터 차지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모든 메이저 대회가 그렇듯 쉬운 우승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이 시작되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정보, 시드 배정과 대진표 등등이 추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남녀 호주 오픈 판도를 점쳐보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올해도 건강하고 질퇴하세요.